여러분은 여기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민은 타국에서 이민한 사람이 다시 귀국하여 고향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여기민 사례가 코로나 이후 재외 국민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외교통상부 이민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한 나라에서만 약 4,200명의 미주한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음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웨덴 여성분의 사연도 이런 여기민 현상과 관련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인 친구가 복지 천국 스웨덴을 놔두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대한민국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2달간 여행을 다니면서 큰 충격을 받은 이 여성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녀는 고향에 돌아와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일까요?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사는 에밀리아 베르그입니다. 요즘 저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스웨덴에서의 삶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애국심이 강하고 스웨덴의 자부심이 강했던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친구 현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자유로운 북유럽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먼 스웨덴까지 온 친구였는데요. 성실하고 똑똑한 현수는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현재는 스웨덴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얻고 잘 적응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아내 또한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스웨덴에 왔을 때는 스웨덴어는커녕 영어조차 서툴렀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저와도 일상 대화를 나눌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는 노력한 게 아깝지 않냐고 했고 현수 또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한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당황했다고요. 하지만 현수는 이제 1살이 된 딸을 생각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떠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자세히 말하는 걸 꺼렸습니다. 떠나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저를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계속 물어오자 현수는 마지못해 스웨덴이 한국보다 삶의 질이 더 좋을 거란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스웨덴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외국에서도 복지 천국이라고 소개될 만큼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였고 외국을 다녀본 저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올라가는 기분이었죠. 현수 또한 예전에는 스웨덴에 오고 나서 삶이 더 느긋하고 편해졌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쩌다가 그에게 그런 신경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의문점이 생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나라길래 삶의 질이 스웨덴보다 낫다는 건지 싶었죠. 호기심을 품고 있던 저는 현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1년쯤 지났을 때 한국으로 장기 휴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연간 쓸 수 있는 유급 휴가가 최소연 25일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번 연도에 휴가를 쓰지 못해 약 2달 정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수네 가족들도 보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궁금증도 풀면 좋겠다 싶었죠.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 느낀 점은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머릿속에 박힌 사고방식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마트에 갔을 때 점원이 긴 줄로 선 손님들을 한 명씩 미션 클리어하듯 빠르게 계산을 하는데 바코드 찍는 속도뿐만 아니라 계산기에 버튼을 누르는 속도부터 달랐습니다. 스웨덴인들이 그렇게 빠르게 행동했다면 분명 어딘가 틀린 부분이나 꼬인 부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거침없이 일을 처리하면서도 깔끔하고 실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해외여행을 갈 땐 스웨덴에서 먼저 환전을 해갔기 때문에 처음으로 외국 은행에서 환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은행에서는 친절한 미소를 띤 은행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서 있어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환전을 하러 왔다고 하니 그는 기계에서 나온 표를 하나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표에 써진 한국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대기인 수가 몇 명 남았고
외환 창구는 어디인지까지 영어로 설명해줬죠. 저 같은 스웨덴인들은 90% 이상의 국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저도 해외에 있을 땐 영어를 주로 쓰곤 했죠. 한국을 다니다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편차가 좀 큰 편이라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부분은 영어를 잘하나 못하냐에 상관없이 이 은행원처럼 열심히 설명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나서 30분쯤 기다리니 창구 기계에 제 번호가 뜨면서 은행원도 큰 소리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한국어는 모르지만 아마 제 번호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창구에 갈 수 있어서 신기하단 생각과 동시에 고객을 배려해 여러 번 반복해서 번호를 불러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스웨덴 같으면 은행 업무만 보러 가도 짧아도 한두 시간 이상에 길면 반나절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번호도 한번 부르고 대답이 없으면 바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창구의 은행원 직원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 뒤로 스웨덴에 돌아가기 전 한 번 더 환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업무 처리가 스웨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서울을 며칠 동안 구경한 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현순의 부부를 보러 갔습니다. 어느새 현수의 딸 희나는 2살배기가 되어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하도 씩씩하게 뛰어다니니 현수가 그만 좀 뛰라고 희나를 잡으러 다닐 정도였죠. 현순의 부부가 배려해준 덕에 강원도에 있는 내내 부부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현수의 집에서 머문 지 3일째 되는 날, 몸살 감기에 걸렸는지 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마는 뜨거웠고 계속 기침으로 콜록거렸으며 콧물도 좀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아팠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라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옮을까봐 일부러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감기나 몸살 때문에 끙끙 앓아도 사경을 헤맬 정도로 힘든 게 아닌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게 보통이었죠. 병원에 가봐야 대기실에서 한나절을 기다려야 하고 의사들은 약 처방도 해주지 않고 집에서 쉬어라 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순의 부부는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야단법석이었고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일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부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현수의 부인에게 끌려가다시피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예약도 하지 않고 막 가도 되냐고 묻자 현수의 부인은 한국은 병원에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 갈 수 있다면서 스웨덴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약도 잡지 않고 가면 한참 기다리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웠지만 은행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30분 남짓 기다리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입을 벌려보라고 하면서 안을 살피고 코를 세척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로 따라온 현수의 엄마와도 한국어로 저의 상태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수 엄마는 저에게 주사 한 방을 맞고 가자며 약을 처방해 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감기랑 몸살 때문에 엉덩이에 주사를 맞고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꼬박꼬박 먹다니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 날이 되자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3일 정도 지나자 기침과 콧물이 거의 멎었는데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갔던 저는 이래서 약을 처방받는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 병원은 진료 속도도 빠르고 의료 수준도 질적으로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현수는 저에게 사실 한국에 돌아온 까닭엔 그런 것도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현수가 처음 스웨덴은 왔을 무렵 그는 스웨덴이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무상이거나 병원비를 지불한다 한들 아주 적게 내는 나라이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살아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비싼 세금에 비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고열 때문에 계속 울어 병원에 가도 푹 쉬면 낫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손을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 대기만 하고 있어 가벼운 응급처치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하니 이 정도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비싼 사보험에 가입한 친구에게 부탁해 VIP 위주로 환자를 받는 병원에 가서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수는 오히려 핀란드에 와서 의료 서비스의 빈부격차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서민도 어느 정도 병원비만 내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스웨덴의 무상의료는 말만 무상일 뿐 질이 떨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신속하고 질 좋은 서비스는 비싼 사보험을 내는 상류층이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가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25%나 붙어 물가는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스웨덴에 왔을 때 저축을 안 한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너무 충격받았는데 1년 살아보니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싼 물가에 세금까지 내고 사니 저축할 돈이 어디냐는 거죠.
모은 돈이 없다 보니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상품은 거의 이용하지도 못했고 자연스레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덕분에 도박 문화가 발달해 성인 인구 중 3명 중 1명이 매주 도박이나 복권을 사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죠. 현수는 스웨덴을 건전한 청정 국가처럼 생각했다가 어린아이가 보는 TV에서도 버젓이 카지노 광고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답답할 정도로 행정 업무나 배달 서비스 등 한국보다 편의적인 부분이 심하게 떨어졌고 여기에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태도까지 겹쳐 점점 향수병이 심해져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보니 왜 현수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따뜻함이나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도 신속하게 처리해주니 점점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2달 동안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는 스웨덴에 오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스웨덴은 자유롭긴 했지만 그만큼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상대적으로 덜 친절했고 서비스는 느리고 답답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3시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났더니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 듣자 평소와 달리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에 익숙해지니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도 느린 속도에 답답했습니다. 저와 같이 은행에 온 엄마는 대체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 거니? 원래 이 정도 걸리잖아.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닌 스웨덴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이든 스웨덴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왜 현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네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 복지 천국이라 자부심이 대단했던 스웨덴이 한국을 겪고 나서 충격받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